아주 어울리시네. 선생님이 제대로 복 받으셨네요. 아까 보자마자 웃었는 아주 예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분위기가 이 앞에 와 보시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걸 한 번씩 와서 보러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제가 꿈꾸던 강연이 이런 강의실에 앉아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불편하신 분은 누워도 됩니다. 기대도 되고 지금 너무 줄이 막거든요.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왜 줄을 이렇게 맞춥니까? 허털어도 됩니다. 자, 몇 분은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출석률이 100% 너무합니다. 그래 한가합니까? 28명인데 사실 한 분은 대학 강의 때문에 양효진 박사님이라고 아마 다음 기회에 뵐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 오늘 출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또 됐고 점심도 맛있게 드셨고 카톨릭 대학의 김준영 교수라고 어깨 정형외과 어깨 전문 교수님이 오늘 식사를 스폰서하셨습니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김준영 교수님한테 박수. 어깨 쪽의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주변에 좀 편사하시는 분이 있으면 소개하셔도 됩니다. 욕 안 얻어먹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의사십니다. 자, 이제 그 803 도선제 인문학 아카데미의 대표로서 오늘의 주인공은 여상훈 교수님이시지만은 한 몇 분간 강의 전에 제가 시간을 할애받았습니다. 긴 이야기는 또 2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터는 2007년도에 마련되었습니다. 약초밭이라서 돌방 약초밭. 이 804는 전부 돌산이거든요. 너무 와서 필이 와가지고 여기 살면 참 좋겠다. 그러다가 2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17년이 흘렀습니다. 2007년에서 지금 하면 얼마죠? 그쯤 되죠. 꽤 흘렀죠. 그러다가 축대도 짓고 집도 짓고 요거는 작년에 사람이 모일 공간으로는 저 본체가 좀 불편해서 요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렴하게 비바람만 막자는 마음으로 요 설경대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설경대라 그러니까 대부분 눈 오는 풍경을 감상하는 데인 줄 아는데 혀설자, 박갈경자, 선비가 농사지을 재주는 없으니까 서치 혓바닥으로 밥 먹고 살 궁리를 하는 게 이제 그런 좋은 의미로 설경대라는 그런 게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이 괜찮습니까? 네. 본체는 도선제입니다. 도를 널리 전수하자는 그런 의미고 특히 이 땅을 여기서 이쪽으로 보시면 풍수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분이 보시더라도 트이고 기분 좋죠.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 안산이 백호 역할을 같이 하고 있고 저게 이제 영구 엄수형이라고 해서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산에서 내려와서 계곡물에 목을 축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풍수지리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요통입니다. 요 자리입니다. 요 공간이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명상을 하거나 그냥 술 먹고 마시더라도 이런 데 와서 공부를 하고 또 도시락 사가 와서 이렇게 소풍하듯이 좋은 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강연을 하면 너무너무 어울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참 감사한 거죠. 개인적으로 이런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또 그 꿈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공간을 채워주실 선생님들이 이렇게 28명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오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랐는 게 올해부터 게스트하우스를 개방해서 여기를 임대를 좀 해드렸는데 별다른 홍보를 안 했어요. 여름 내내 쓰레기 치우다가 밥다 죽을 뻔했습니다. 한번 와본 분들은 너무 좋다고 또 소개해 주시고 해가 집사람이 좀 허무해했습니다. 내가 부업거리로 좀 돈이 벌렸으니까. 자, 오늘 강연 하실 여상훈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2부에서 선생님들 다 이렇게 서로 소개도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한 분은 소개를 하고 강연을 시작해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들어 주십시오. 없어요. 연세는 여자분의 연세는 밝히는 게 아니라 하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원래 대구대학에서 가정대학장을 역임하시고 은퇴하신 지는 조금 됐습니다. 그러나 너무 인문학을 사랑하시고 또 공중상화라는 분야에 우리나라 명인 칭호를 받고 계시고 후학으로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소개 안 하고 강연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잠시 결례가 되겠지만은 한번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예. 2부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교수님한테 직접 여쭤보기도 하고 좀 친해지십시오. 2부에서는 1부만큼이나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여상훈 박사님은 이 왜 인문학 아카데미를 시작하는 스타트 첫 강사로 초청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는 강연을 들어보시면 압니다. 가장 매력이 있는 인문학자십니다. 또 오늘 이 책을 갖고 강연을 하신다고 전해 들었는데 카톡상으로 교수님의 이력을 알려드렸지만은 참고를 다 하셨을 거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외에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원에서 유학과를 나오시고 교육학 박사를 따시고 철학 박사를 딴 그야말로 공부의 신이 들어와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리 데이비슨을 타시는 분입니다. 함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친하고 싶고 궁금한 그런 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수님이 원하신다면은 선생님들이 우리하고 같이 앞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제 말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그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은 벌써 바로 들었습니까? 네, 다 받았습니다. 이 책을 다 가져갔다고? 안 보이는데? 예, 그러면 좀 나눠주라 하십시오. 자, 저는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책을 받은 여성입니다. 육승을 해도 되는데 마이크를 해야지 녹음이 된다고 그러는데 육성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보니까. 아예. 기분 좋으시죠? 네. 제가 해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이 좋은 가을 하늘에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있는 그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좋은 그 기분을 제가 좀 더 업시켜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강의에 재주가 없어서 여러분들 괜히 기분만 좀 상하게 될 것 같다는 걱정도 좀 들어서 걱정스럽습니다만은 백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주 오래된 인연인 것 같아요. 뵌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제가 힘들 때 늘 백 선생님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도 받고 한 번씩 제가 이제 저기 시내 사무실에 가서 점심 먹고 차 마시고 하면은 같은 남자끼리인데도 한 4시간, 5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그래서 한 5시쯤 돼서 헤어질 때 왜 그리 아쉬운지 저만 아쉬운 줄 알았더니만 백 선생님이 더 아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오늘 이 강의를 하신다 그럴 때 제가 처음에는 극구 사양을 냈어요. 우리 선생님들 살아오신 이력도 있으시고 또 각자 이렇게 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살아오셨는데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선생님께서 저와의 인연 때문에 또 간곡히 부탁하셔가지고 저도 그 인연을 물리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좀 서기는 섰습니다만은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제 이야기 뭐 듣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끝나고 나면은 뭐 토론 시간이 있다 그러는데요. 토론이기보다는 각자의 어떤 이야기들 우리 이 좋은 날씨에 여기 와서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오니까 불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연세가 있으시잖아, 그죠? 그리고 강의가 제가 10분에 끝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 한 4, 50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자리를 이쪽 분들 좀 기대시고요. 이쪽에 앞에 분들 이쪽에 좀 기대시고요. 올라가셔서 좀 기대시고 기대세요. 그리고 가운데는 비워두시고 누우시고 이래서 안 되세요. 사실 좀 정리를 하시고요. 혹시 뒤에 책이 있으니까 자리 잘 앉으시고. 뭐 제 강의 들으시면서 책을 좀 보실 분들은 그 백사님 책 좀 나눠주실래요? 저쪽에 여기 기대시고 몇 분은 여기 올라가세요. 여기 저기 이 자리 좋은 자리 이 자리 여기 올라오세요. 좋은 자리예요. 제가 필요한 공간은 여기니까 저도 진짜 올라와요. 그걸 기대셔야 돼요. 여기 당연하죠. 저 불렀습니다. 네. 이전에 명당자리 하나 남았습니다. 불편하신 분들 오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책 안 받으신 분 있을 거예요. 한게 제가 좀 편하네요, 마음이. 많이 좋아요. 괜찮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좀 꿀리지 않아요? 상이 좋은데. 이제 책이 한 권씩 제가 나눠 들었는데요. 좀 일단 이제 인문학 얘기니까 책 얘기도 같이 하면서 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책의 내용 보면은 이제 어떤 분이 이 책을 읽으시더니만 여 박사 책 정말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쑥스러워가지고요.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만 그게 읽어보면 말이야 겨울철에 시골집에서 혼자 있을 때 그 야생 고양이한테 먹이를 준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썼던 게 이게 바로 이것도 저는 인문학이라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어요. 그랬더니만 자기는 이 구절이 최고 마음에 든대요. 제가 고양이 키우는데 이게 바로 인문학인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혹시 지금 이제 좀 점심 맛있게 드시고 좀 노곤하시잖아요, 그죠? 주무실 분들은 편안하게 좀 주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런 좋은 날 여기 오셔가 주무시는 게 그게 바로 저는 인문학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 고단하게 열심히 살아왔잖아, 그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몸을 이런 편안한 공간에서 바닥이 따뜻해요. 좀 약간 몸을 쉬면서 노곤하게 그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편안하게 좀 강박관념 없이 이렇게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제 얘기 중심으로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목이 보면은 굉장히 거창하죠, 그죠? 행복한 삶을 위한 인문학, 철학, 과학적 성찰.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강의를 좀 준비를 했는데, 근데 뭔 강의를 할지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 선생님께서 자꾸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 제목 내놔라고. 강의 준비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뭘 하지 그러다가 이제 제 책에 보면은 제 책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앞쪽에 보면은 동양 철학과 과학으로 재구성한 MZ세대 인문학. 그래서 철학이 들어가 있고 과학이 들어 있고 인문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거대 담론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일단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행복 하나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인문학 객장에 가득 찰 정도로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제가 이 모든 주제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제 살아온 어떤 경험 중심으로 어떤 몇 가지 어떤 저의 어떤 그런 인문학적 생각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뭐 공유가 되면은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공유가 안 되더라도 이거는 저의 이야기고, 또 강의가 끝나고 나서는 각자 우리 살아오신 우리 선생님들의 또 이야기가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어울려지면은 이 가을 하늘, 오늘 귀중한 토요일이잖아, 그죠? 휴일이 좀 알차게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행복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행복을 사실은 뭐 행복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할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살아오신 뭐 행복이 뭔지 다 알잖아, 그죠? 그 자체가 이제 행복인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표가 행복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행복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래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행복할 수 없는 거는 어떤 숙명을 타고 태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럴수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저는 그걸 심신에서 좀 찾고 있는데요. 바로 몸과 마음. 우리 몸이 있으니까 사실 생로병사 앞에서 우리가 행복해지기가 질 수는 있지만은 정말 많은 노력과 수행을 해야지만이 생로병사에서 행복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마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마음이 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니까 이 마음대로 안 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좀 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 계시지만은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정말 살수록 좀 맞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원죄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는데, 저는 원죄가 이게 좀 해당된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어떤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몸과 마음이지만은 좀 더 몸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이 다 불행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몸과 마음은 우리가 드러나는 것 같고, 좀 더 깊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하니까 제 생각에는 무지인 것 같아요. 무지 때문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불교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요. 그때 이제 우리 법사님으로부터 수업을 들으면은 그때 법사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두려움이 왜 생기는 것 같으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결론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무지에서 생긴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행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제 책을 한번 보시면은요, 두껍기는 한데 이게 이제 한번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비브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비브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한번 책 보시면 되는데요. 비브가 이제 그 수달과 같은 거예요. 수달. 그 개울가에 사는 수달 아시죠? 수달인데 비브는 수달이 아니야. 비브는 뭐야? 쥐예요, 쥐. 쥐는 아니고 설치류라고 그래. 설치류.
큰 진데 우리나라에는 없고 저 아메리카, 미국에 이제 그 개울가에서 이제 댐을 쌓는 걸로 유명한 동물이에요. 댐이라 그러면 한 1m 정도 개울가에 나무로 이렇게 댐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1m 이렇게 저수지가 있죠? 그럼 그 한가운데 나무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이 수달은 밖에서는 못 들어가요. 수달은 물속으로 해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천적을 보호하고 새끼를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달은 집 짓는 데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에요. 이 녀석 눈만 뜨면 집을 지어야 돼. 자기 집이 없으면 안 돼. 근데 문제는 동물원에 있는 수달이에요. 동물원에 수달이 있는데 이 동물원에 비버입니다. 동물원에 비버가 있는데 이 비버는 운동량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새끼를 낳다가 많이 죽는데요. 그래서 사육사가 그걸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옳거니 동물원에도 나무를 주면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집을 짓고 그 집 안에서 비버가 산단 말이에요. 그럼 아침마다 그 비버의 집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유튜브로 그 동영상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때 비버의 표정을 보면 정말 그 망연자실한 그 비버의 표정 보면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비버는 힘을 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집을 다시 져요. 고생했다 그러고 밤에 잠을 자면은 아침에 사육사가 와서 그 집을 또 부숴놓은 거야. 그래서 멀리서 봤으면은 사육사는 아주 나쁜 사람이고 착한 비버를 괴롭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사육사는 비버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비버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독교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죠? 비버 입장에서는 사육사의 뜻대로 이렇게 맡겨야 된다고. 사육사한테 내가 괜히 사육사를 비난하기 시작하면은 이 비버는 괴로워서 못 살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하겠지. 그죠? 근데 왜 그 불행이 어디서 생겼느냐? 저는 비버의 무지에서 생겼다고 봐요. 모르기 때문에. 그 뭐 비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 그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고 뭘 잘 모른다고. 이런 거에서 이제 불행이 생겼다고, 이제 저는 무지에서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철학이 뭐냐 그랬을 때, 철학은 한마디로 철학의 역할은 무지의 타파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뭘 모르죠? 뭐 모르긴 모르는 것 같은데 철학에서는 무엇을 모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이 우주를 모르겠고 당연히 모르잖아.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의 사실은 주요 분야는 우주와 인간에 대한 탐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뭐 다른 철학은 잘 모르겠지만은 유교 쪽으로는 뭐 선생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유교 쪽으로는 이걸 이제 성정하고 인간의 본성을 성정론으로 풀어가고요. 우주의 본질은 이제 이기론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이나 인간의 어떤 거를 알고 그렇게 세상과 인간의 본질을 알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우리 동네에 정말 깡패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정말 진절머리 나는 아주 이 녀석은 뚝하면 사람 이렇게 때리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그는 정말 갈불래야 갈불 수 없는 치독한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녀석이 길을 가는데 저기 우물가에 어린아이가 샤브샥 기어가는 거예요. 그 쫓아가서 그 아이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난폭한 인간이 아이를 구하네?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도 있는데 이제 맹자 같은 경우는 성선설로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래 척은지심이나 수호지심, 선한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의 정이라는 게 이제
그 희노애구, 애호욕이라든지 줄여서 희노애락 이런 정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악한 행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정을 멸해야 된다. 그 선진유교에서는 정을 좀 줄이고 성을 확충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 때 성리학 쪽으로 오면서는 정은 아예 멸해야 된다. 그래서 정멸론까지 이제 내려오는 이게 이제 바로 인간 본성에 대한 연구고요. 뭐 오늘 유교 얘기는 아니니까 이기로는 결국은 세상에 이제 유교에서 바라보는 철학은 우리 명리에서 똑같아요. 그 엄양오행론이에요. 엄양오행론이 기본적인 어떤 세상에 대한 기본 관점인데 이런 어떤 기운이라는 것이 이 기운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리가 없잖아. 그죠? 그럼 어떤 기운이 무슨 이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치와 기운이 같은 거라는 게 이제 이기 이론론이고요. 기가 있고 이가 있다 다른 게 이제 이기 이원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성리학의 이제 꽃을 피운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유학자들도 다들 그렇고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했던 게 이제 철학적 관점에서 행복의 어떤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송도삼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송도삼절이 뭐예요? 송도가 어디예요? 조선시대 개성이잖아요. 그죠? 송도삼절 다 아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얘기해봐요. 뭐죠? 황진이. 황진이. 네. 또 박연폭포 또 하나 더. 황진이. 석인도. 서경덕. 선생님 잘하셨어요. 서경덕. 그죠? 그래서 서경덕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이제 화담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화담.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침대가 아니지. 침상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그것도 호기심 많은 제자가 한 명 있었던가 봐요. 이제 우리 백 선생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면은 호기심 많은 제자분들이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서 막 죽어가시는데 스승님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경덕은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과 사의 이치를 통달한 지가 이미 오래인데 또 무엇이 두려우랴? 나는 지금 지극히 편안하다. 그래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죠? 행복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면은 뭐 큰 스님들이 도 닦는 이유는 죽는 순간 한순간이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철학을 제대로 알았을 때, 인간과 이 우주를 제대로 알았을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아니까 뭐 우리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를 알면은 우리가 괴로울 리가 없잖아. 그죠? 어떤 이런 데서 우리가 우리 서경덕 선생님처럼 이렇게 도를 좀 통하게 되면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고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말하는 어떤 철학을 통한 행복의 어떤 그런 어떤 관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전에 참 대구 3절 혹시 뭔지 아세요? 대구 3절. 선생님들 이런 건 모르시는구나. 이거 오늘 배우셔야 돼요. 이런 거는. 첫 번째가 803이에요. 동화사. 동화산 아니지. 아니에요? 동화산이에요. 803. 두 번째 앞선? 모르구나. 도선제.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백산. 백산 선생님. 박수. 오늘 이런 자리를 또 우리 인문학적 힐링을 해주는 우리 백산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제 좀 있으면은 블로그에 대구 3절이 계속 뜰 거예요. 유튜브에 뜨고 해서 10년쯤 지나면은 여기가 이제 성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기를 빌고요. 백산 선생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문학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2년 좀 전에 마지막 직장을 퇴직을 할 때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남더라고요. 뭐 퇴직은 정해졌고 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방은 따로 있고 그래서 하루 종일 뭐 딴짓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 전에 20대 후반에
주역을 한번 일독을 했어요. 일독만 했다. 일독만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모르고 그게 이제 내내 좀 아쉬워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주역을 파고들자.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그 오프사이트로 몇 군데 이렇게 대구에도 있더라고요. 저 앞산 쪽에도 있고 또 경북대 쪽에 어디 뭐 선임이 하시는 있고 찾아보다가 결국은 이제 그게 제가 또 찾아다니고 강의가 어떨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그 충남대 김재용 교수님이 강의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무려 130강이더라고요. 130강. 그래서 옳크군이 내가 가진 게 시간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하루 한 서너 시간씩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몇 달을 듣고 책만 사가지고 쭉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주역을 봤었는데 그때 주역을 보면은 주역은 결국은 이게 주역점 점에 대한 해석이거든, 그죠? 해석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점을 한번 쳐봤죠. 점을 쳐보니까 주역 4개에 보면은 산수몽이라고 있어요. 산수몽계 혹시 아세요? 산수몽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어리석을 몽자, 몽매할 몽자인데요. 교육 관련 그런 전개예요. 그래서 그 전개 보면은 동몽구아라는 게 나와요. 동몽이라는 건 어린아이,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아인데 구아는 좀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구한다고도 되고요. 나에게서 구한다. 학생들이니까 나에게서 구한다라는 건 내가 이제 뭐 교수나 가르치는 입장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나를 구한다는 말이 더 끌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아이들 좀 가르치고 하는 게 내가 이제 제2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데 괜찮겠구나. 이제 그러던 차에 모 대학에서 인문학 강사 공고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옳크분이 바로 이거다. 저는 정말 이렇게 좀 이 시대의 젊은 아이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잘못하면은 꼰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꼰대의 기준은 우리 교육학에서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한 1970년 기점으로 교육학에서 기류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규범적 관점에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기술적 관점으로 좀 바뀌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전에는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강했다면은 70년대 이후에는 현실을 그대로 보는 이러하다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교육 철학도 바뀌고 어떤 우리 세계 어떤 우리 사회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연식이 있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릴 때부터 규범적 가치를 많이 배웠어요. 뭘 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데 굉장히 익숙해졌던 우리 세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이후에 오면서 사회가 좀 기술적 관점이 되면서 요즘은 뭘 해야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뭐뭐 하다라는 이런 관점이 좀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꼰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약간 좀 비하한 발언인데 꼰대가 뭘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 자기의 생각을 좀 지나치게 좀 강요하는 것들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학 강의는 하고 싶은데 좀 꼰대스럽지 않게 이제 그래서 지원을 했었어요. 했는데 막상 이제 그 면접 보러 가니까 다른 이렇게 면접 보러 오는 강사들은 전부 30대 중반이에요. 젊은 사람들인데 혼자서 이렇게 굉장히 좀 민망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내가 어린 사람들 직업을 빼앗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좀 너무 좀 괴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면접을 봤는데 면접도 그래요. 이 넓은 방에 저쪽 끝에 이제 젊은 교수분이 세 분 앉아 있고 제가 이쪽에 앉았는데 다 마스크를 꼈어요. 그때 코로나 시절이니까 저는 말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분들 말이. 근데 제 앞에 젊은 사람들이 계속 면접을 봤을 거 아니에요. 뭐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대로 진행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마저도 약간 이렇게 제가 나이 든 데에 대한 괴리감을 약간 느꼈는데 어쨌든 제가 뭐 이렇게 뭐 강의 안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때 경험을 가지고 그때 강의를 이제 한 학기 하고 강의했던 내용을 이제
썼는 게 이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한번 이게 보면은 깨알같이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두꺼운데요. 이게 분명히 제가 MZ 세대를 위해서 책을 쓰는데 이 책에 대부분 읽는 사람은 50대, 60대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잘 읽힌대 책이 재밌대. 두 번째, 자기가 다 아는 이야기래.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얘기가 나오니까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책이 이제 주로 50대, 60대에 팔렸는데 어쨌든 이 책의 이제 내용에 보면은 이제 인문학적인 어떤 고찰이 있는데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이제 인문학 그러면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문사철이라고 얘기해요. 문사철. 자, 문이 뭘까요? 문학. 잘하셨어요. 사는 역사, 철은 철학.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문학, 역사, 철학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내가 살아가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대 선생님 열이 올라가면 무슨 봉우리가 있습니까? 시루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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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데 길에 있잖아, 그죠? 아무 표식도 없고 길도 없어. 그럼 우리가 올라갈 때 두려움을 느끼잖아, 그죠? 근데 우리 등산 리본이 곳곳에 탁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편안하게 이 길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을 되돌아보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에 우리가 우주와 인간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주와 인간을 모으면은 결국은 이게 자기한테 온다고요. 자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주는 존재 안 한단 말이에요. 인간도 존재하잖아요.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행복을 하려고 우주를 공부하고 인간을 공부했는데 돌고 돌아서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 자기를 돌아보는 힘, 이게 저는 인문학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주하시는 분들 하셨잖아요, 그죠? 사주에 8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가 누구예요, 나? 8글자 중에 일간이 나잖아, 그죠? 그럼 일간이 아닌 글자가 몇 개 있어요? 7개. 7개는 나예요, 나 아니에요? 납니다. 나죠, 그죠? 예.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백 선생님하고 얘기를 많이 할 때 백 선생님이 늘 하는 말씀이 어떤 명리의 어떤 이런 자기 성찰적 기능을 많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주 안에 이미 그 7가지가 다 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아내가 그게 있고, 내 자식이 그게 있고, 내 집이 그게 있고, 이 모든 게 다 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멀쩡한 여자도 내가 이제 내 사주가 예를 들어 와이프 운이 좀 안 좋다 쳐요. 그러면 멀쩡한 여자도 나랑 결혼하면은 사주에 내 와이프 역할을 한다고 망가지는 모습으로 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주 공부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세상에 남 탓할 게 하나도 없다.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이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제 책에도 이제 사주 얘기를 좀 적어놨습니다만은 이러면 103쪽 보면은 혹시 보실 분은 안 보시는데요. 저는 이거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인문학을 한 학기 가르치고 그동안 평생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명리학은 인문학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인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많은 인문학 관련 책이 있지만은 정말 이 명리만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성찰을 위한. 그러면은 만약에 임수일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임수일간이 정화가 있어, 정화. 정화는 뭐죠? 재성이. 재성 아니지? 재성이잖아, 그죠? 네, 뭐 재성. 처라든지 네. 돈이라든지 재성.
불이에요, 재성이에요? 불이에요, 돈이에요? 예? 정화가 불이에요, 돈이에요? 불도 되고 돈도 되겠지. 불도 되고 돈도 되지,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임수가 바라보면 하늘에서 바라보면 지금 불이에요, 그죠? 예. 임수가 바라보면 입수가 바라보면 난 여자 남자 같으면 배우자도 되고 여자도 그렇지요. 선생님 정말 잘하시죠? 박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너무 잘하셨다. 백성욱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백성욱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제 인생에 몇 안 되는 책에서 찾은 멘토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일제시대에 태어나셔가지고 선임이시거든요. 독일에서 이제 공부도 박사도 받으시고 금강산에서 수행도 하시고 나중에 동국대 총련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60 넘으셔가지고는 저 광명에 목장을 져서 이제 제자들을 길러내고 지금은 아마 웬만한 분들 백성욱 이분 아실 거예요.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책에도 좀 나와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일찍 알았어요. 한 2000년 초반에 그때 그 제자 중에서 김재웅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쓴 뭐 하얀 마음, 닦는 마음인가?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그 책하고 뭐 물을 바 없는 마음을 내가 이 책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 이게 백성욱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백성욱 선생님을 접하면서 제가 제 어떤 진짜 인생에서 좀 궁금했던 것들 특히 이제 불교에서 금강경에서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좀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뭐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는데요. 그 이분의 이제 선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 멀쩡한 저 숫소가 하나 있는데 소가 있는데 암소를 보더니만 좋아 죽겠다라는 거야. 그지?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저거는 맛있는 소고기잖아, 그지? 맛있는 소고기인데 숫소가 보면은 너무너무 이쁜 양귀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을 좀 다시 하면 우리가 정화라는 게 뭐냐라는 거지, 그죠? 정화가.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 이건 불이에요, 그죠? 감목에서 토는 흙이잖아. 근데 감목에서는 이게 흙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는. 흙으로만 보이면 우리는 다 해탈해가지고 돌을 닦는 건데 감목의 탈을 내가 써있기 때문에 감목의 탈을 벗을 수가 없잖아. 나는 제가 남들은 흙이라 그래도 내 눈에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명리학적에서 어떤 이런 어떤 관점이라는 것을 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결국은 모든 것은 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게 좀 더 명확해지고요. 아까 우리 이둡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8글자가 다 난데 사실은 한 글자만 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죠? 자 그럼 또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은 8글자 중에서 일간이 사라졌어. 없어졌다 쳐봐요. 그냥 뭐 어디 날아갔어. 그럼 나머지 7글자는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왜 그러지? 있어요? 날라가도 그 학교대기나 이래갖고 뭐 날라가도 이야기하기. 난 진짜 너무 대답 잘하신다. 아니 맞잖아요. 맞아요. 이제 거점하고 이제 과학 이제 인문학 얘기 이제 과학 얘기를 할게요. 과학은 이제 사실은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우주를 얘기했고 인간을 얘기했고 그게 나로 귀결되더라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 귀결되는 게 뭐죠? 나 다음으로 귀결되는 거는 결국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믿음 같더라고요. 믿음. 그래서 이제 행복으로 가는 길이 이제 우주와 어떤 인간이 있고요. 그 사이에 나가 있고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가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어떤 신문에서 인터넷 기사를 봤어요. 뭐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망해가지고 이제 50대 초반인데 온몸에는 병이 들어서 한 달에 약 30만 원씩 다 와서 지하 단칸방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믿고 있고 자기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언제 죽어도 두렵지 않다고 전혀 걱정 안 된다고. 다만 좀 걱정되는 거는 뭐 저 지방에 있는 우리 아들이 어쩌고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자기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된대요, 그냥. 근데 이런 사람은
믿음 때문에 생기는 행복이잖아, 그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게 우리 삶의 본질이라 생각해요. 우리 삶은 믿음으로부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는 이런 객관적인 진실들은 20세기 들어오면서 양자역학이 들어오면서 많이 무너졌어요. 이제 양자역학 공부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양자역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너무나 다르고 오히려 과학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미신이다 또는 이런 부분들을 더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귀결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잘 믿겨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얘가 돈이라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내가 아무리 얘가 돈이라고 믿는다 해도 안 믿겨진단 말이에요. 왜 안 믿겨지느냐? 우리를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의 이성작용, 우리의 생각들. 이게 믿음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과학의 역할이 뭐냐 했을 때 과학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우리 특히 이제 좀 똑똑하신 분일수록 그걸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과학이 그렇다는데 이제 그래서 등장했는 게 이제 21세기에 바로 어떤 그 양자역학. 그래서 이제 책을 잠깐만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이게 295쪽이 있습니다. 295쪽. 보면은 이제 양자역학의 아래쪽에 이중설리 실험이라고 있어요. 이중설리 실험. 혹시 뭐 돋보기 없어도 이거 읽으실 만한 분 계세요? 누가 한번 읽어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먼저 쳐주시고요. 양자역학의 이중 슬립 실험. 양자역학에서 이중 슬립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은 우리가 관찰할 때와 관찰하지 않을 때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우리가 관찰할지 안 할지를 예의주시하다가 우리가 관찰하면 입자의 모습이 보이고 관찰하지 않으면 파동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넘기시면 이제 그림이 나오죠, 그죠? 혹시 이 그림 보신 분 있으세요? 네. 네, 하는 분 누구세요? 그림 보신 분? 그림을 아, 봤다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그림을 그림인지. 봤다고요. 죄송합니다. 혹시 이 그림 좀 누가 설명해 주실 분 있으세요? 이 그림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이제 그냥 약간의 어떤 과학이잖아, 그죠? 과학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혹시 설명하실 분? 그래서 이제 우리 이두숙 선생님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우리 액정 화면의 어떤 그런 그거하고 비슷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브라운관이나 이런 것처럼. 예. 그래서 지금 화면이 우리가 빛을 쏘면은 그 빛이 나가서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쏘아 보이는데 이게 그 중간에 다른 이렇게 반도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은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함으로써 우리 모든 거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똑같은 어떤 그런 전자총으로 미립자를 쏘아지더라도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달라지게 보인다 이런 뜻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설명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사실은 이제 의미는 이제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바깥 물질이라는 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물질은 우리가 관찰할 때하고 관찰하지 않을 때하고 다르게 보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책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책이잖아, 그죠? 우리가 안 보면은 얘는 파동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든지 그 뒤에 있는 포카 얘기도 다 이제 같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또 물질은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에 입자로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다 그 젊었을 때 화토 치보셨죠, 그죠? 화토. 네. 같잖아요, 그죠? 화토가 쭉 있으면은 덮어놓고 한 장을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또 비광이야, 비광.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 이거는 비광인데 이 처음부터 비광이야? 내가 봤을 때 이게 비광이라고 이래 생각하고 계시죠, 그죠? 예. 맞아요? 비광 드시면 비광이면 비광이지. 그렇죠. 영어 시험이 틀렸어. 그건 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응. 이 화토의 뒷면에는 파동이에요, 파동. 어. 이 된 거야. 아무것도 결정이 안 난 거야. 어. 그럼 내가 이걸 보는 순간에 네, 비광으로 딱 나온다라는 거야. 비광인지 뭔지 모르고 이제 드셔야 비광이다. 그러니까 이게 파동이라는 거야, 뒤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이거는 처음부터 비광인데 끄집어내서 확인한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과학은 그게 아니고 이제 이 끄집어냈을 때 얘 뒤에는 파동이에요, 파동. 왜냐면 우리 관찰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수들이 막 쪼른다 그러잖아, 그죠? 이해가 되는 게 얘가 이미 정해졌으면은 쪼를 게 뭐가 있어요? 정해졌는데. 쩔었다고 다른 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심시시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뭐 자세하게는 못하는데 우리 저 시계가 있으면은 저 시계는 내가 볼 때 입자인데 안 보면은 파동이다라는 거예요, 파동. 집에 지금 계시는 남편분 사모님들 안 보이잖아, 그죠? 다 파동으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것만 입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하고만. 그걸 지금 과학이 증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학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이제 행복을 주느냐를 이제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그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첫 번째 화두예요. 백척간두 진일보. 자, 뭔 뜻입니까? 백척간두 진일보. 하시는 분 계세요? 백척간두 진일보. 선생님들 모르시는 게 아니라 쑥스러워 하시는 거구나. 너무 쉬워가지고 우리가 백척간두라는 게 이제 뭐 대나무 끝도 좋고요, 아니면은 벼랑 끝도 좋아요. 벼랑 끝 절벽 끝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죽잖아. 근데 더 나가라. 그래 이게 이제 비유라 쳐요. 비유. 예를 들어서 정말 돌을 닦든지 뭘 일을 할 때는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해라. 라는 비유면은 좋겠는데 그게 비유가 과연 그 최인호 소설가 쓰신 그 길 없는 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제 함경도에 어느 고성이 도 닦은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젊은 스님이 돌을 좀 닦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스승님 나보고 스님 큰 스님 돌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기특하네. 따라오느라 그러더니만 그 뒷산에 절벽 끝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절벽 끝에는 그 낭낭장송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저 끝으로 가거라 그런 거예요. 그 젊은 이제 스님이 가서 매달려라 그러니까 탁 매달린 거예요. 한쪽 팔을 놓아라 그런 거예요. 탁 놨어. 그러니까 이 큰 스님이 맞은편 손도 마저 놓아라 그런 거예요. 선생님 보시겠어요? 아 재밌다. 선생님 놓으시겠어요? 못 넣으시. 못 놓지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죽으라는 뜻인데 그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고 실험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또 다 이제 자 스님은 왜 놓으라 그랬을까? 스님은 대자 대비하신 분이잖아, 그죠? 살생하시는 분은 아니잖아, 최소한.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무슨 말해도 저 젊은 중은 안 놓을 거라는 100% 확신이 있든지 아니면 저 손을 놓으면은 내가 어떻게든 살리든지 그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이거 사고 실험인데 뭐 있을까요?
그 스님이 사회생활 안 한다는 가정하에서. 근데 1번은 아닐 것 같아. 아니 내가 처음 봤는 저 젊은 스님이 놀자 어떻게 알아? 제 자살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1번으로서 놔라오는 스님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스님은 제가 진짜 나왔을 때 살릴 방안이 뭐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슈퍼맨이었나 그분이 사실은? 아니면 밑에 뭐 미리 몰래 가서 거물을 깔아놨나? 뭘까요? 근데 둘 다 아닌 것 같아. 슈퍼맨도 아니실 것 같고요. 거물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스님은 왜 계속 손을 놔라 그랬을까? 재미로? 너 잘 만났다 재미로? 그러진 않잖아, 그죠? 이게 화두의 일종이야. 그 사람 마음을 떠올라 하는 거야. 너무 진짜. 아 미안해 쫓아가서 죽은 애 보고 미안해 내 사실은 네 마음을 떠보려 그랬어. 아니면은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잠깐 있었어요. 인천에 살 때 그때 제가 퇴직을 좀 앞두고 마음이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법륜 스님 그 당시에 그 집회를 갔다가 뭐 100일 기도도 하고 뭐 그럴 때인데 그때 한 달 정도 한 2달 됐나? 자각몽을 많이 꿨어요. 자각몽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자각몽. 자각몽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꿈꾸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단순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모든 오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똑같이 모든 감각들이.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좀 선명한 꿈이 아니라 정말 우리 현실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가 꾸민 걸 내가 아는 그런 단계였는데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잘됐다 싶어서 바로 옥상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아파트 꼭대기에 가서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아니 내가 죽고 싶으면 절대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실제는 내가 못 뛰내리니까 죽으니까 꿈이니까 그래서 뛰내렸어요. 그러니까 뛰내리는데 내려오는데 그 바람이 가르는 소리며 밑에 말소리며 막 모든 게 세상에 느껴져요. 그래서 내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꿈이니까. 그러니까 닿는 순간에 깼어요? 꿈을 깼어요? 장면이 바뀌어요. 아, 완전히 다른 장면. 화면이 바뀌었다. 꽃밭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화면이. 실제 우리 꿈꿀 때 있잖아요. 아침에 꾸보면은 장면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근데 몰라 꿈에서는. 꿈에서 연속돼 있잖아, 그죠? 내가 그 모르는데 자각몽은 아는 거예요. 내가 바뀐 사실을, 화면이 바뀐 거를. 아, 이렇구나라는 거를. 그리고 얼마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몇 달 전에도 경험이 왔길래 이번엔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바로 콘크리트 그 있잖아, 그죠? 그 가드레인 그게 그대로 돌진해서 콱 박았어요. 근데 제 기분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이니까. 순간에 꿈에서 다 깨나는 거 아니라요? 안 깨났어요? 그러니까 장면이 바뀐다니까, 장면이. 그러니까 실제 우리 꿈에서도 있잖아요. 장면이 계속 바뀐다니까. 근데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꿈에서는. 근데 자각몽이니까 장면이 꿈에서 바뀌는 그게 그 장면이 바뀌는 거 나도 알아야. 그냥 장면 나도 꿈에서 장면이 바뀔 때도 이 화면 나왔다 저 자, 화면 우리 나왔다. 최윤정 생님을 박수. 아니 이거 앞에 탁 보이다가 또 다른 게 탁 보이고 꿈에서도 장면이 최윤정 생님 바뀌어요. 계시면은 강사가 이 밥벌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해 보자고요. 1번, 이 세상은 이제 그러면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는 이거예요. 어쩌면 우리 세상이 꿈속의 세상과 똑같지 않겠냐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스님의 또 약간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죠? 왜 놓아라 그랬는지도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실제 이런 걸 이제 서양에서는 시뮬레이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번에 뭐 갑부됐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예전에 대담에 나와서 이 세상이 어떤 가상현실 세상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이 과학에서는 증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보이는 것만 세상이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파동이라고 과학에서 그 증명을 해주고 있고, 또 따져보면은 우리 옛날 종교, 기독교라든지
뭐 불교, 도교, 우리 장자의 호전몽 뭐 이런 게 다 알잖아, 그죠? 뭐 장자가 나비되고 나비 이런 것들도 그렇고 굉장히 암시를 많이 줬던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에서도 이제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건 하나님이 뭐 137억 년 전에 뭐 헬륨과 수소로 이래 창조된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전 처음에 이게 비유인 줄 알았어요. 비유. 이 비유일 수도 있어. 진짜 비유일까? 말씀이라는 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 생각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이 내가 만든 내 꿈, 내 세상, 꿈도 내가 꾸는 거니까 이런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첫 번째, 1번, 이 세상은 내가 죽으면 동시에 사라진다. 꿈 깨는 거 생각해 보시면 2번은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은 남아있고 내만 죽는다. 이렇게 물어보는 만한 질문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죠? 다들 2번이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2번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증명된 바도 없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이 공간에서 살다가 어떤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걸 보고 아 나도 죽으면 이 공간에서 떨어가겠구나라는 추측만 할 뿐이지 증명된 바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더군다나 내가 죽어도 증명이 안 돼요. 자 그럼 이건 뭐냐? 처음에 이제 믿음의 영역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그런데 믿음을 견고히 해주는 게 과학이라 그랬어요. 과학은 이걸 증명하고 있어 지금. 1번이라고. 근데 우리 믿겨지진 않아. 그리고 저는 믿겨지지 않아. 나만 죽고 세상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종의 그냥 화두예요.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나이가 좀 있고 이제 행복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되잖아 앞으로. 그죠? 그랬을 때 뭐 2번이 믿어라 1번이 정답이다 그래가지고 내 죽으면 다 없어지니까 뭐 내 재산 다 남한테 주고 이러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유리한 점이 있냐 이거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까 어떤 선생님이 내 죽는 건 겁이 안 나는데 내 자식이 죽는 것 때문에 근데 내가 죽으면 자식도 사라지는데 우리는 다 같이 하나씩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같이. 별로 억울하지가 않아. 그리고 뭐 범원일거리 빌딩 보면은 옛날에 좀 갖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덜 갖고 싶어. 저 다 사라지는 것들인데 뭐.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래 정말 생각을 하면은 약간의 집착에서 우리가 자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오랫동안 좀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냥 이게 정답은 어차피 없고요. 제가 느낀 건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인간의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을 견고히 하는 거는 어떤 방해하는 건 이성과 생각인데요. 견고히 하는 것도 하는 건 과학이고 또 한편으로는 수행이고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믿었다가도 보면서 흔들리니까 그때마다 자기 마음을 돌리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면은 제가 오늘 이제 행복한 삶을 위한 인문학, 철학, 과학의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거대 담론을 다 해결한 건 아니고요.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무지에 대한 타파로 시작이 되었고 그게 처음에는 우주와 인간에 대한 이해에 시작했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게 인문학이고 인문학의 역할은 자기 성찰이다. 자기 성찰이다. 그리고 우리가 명리를 좀 하셨기 때문에 명리의 구조를 보더라도 명백하게 어떤 내 중심으로 시작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명리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죽으면 8글자가 다 사라지잖아요. 내가 죽는데 만약에 이 세상이 내가 죽었는데 이 세상에 남아있다. 이 얘기는 명리에서 일간만 죽는다는 얘기인데 그런 건 없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8글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는 나와 둘러싼 내 모든 세계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리는 결론들이 이제 현대 과학에서도 그렇고 어떤 이 세상이 꿈과 같다 또는 꿈속의 세상이다. 이걸 이제 시무라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책에서는 이런 관점이
이거 뭐 믿거나 말거나는 본인의 어떤 경험과 의지지만은 현대 과학에서도 꾸준하게 이걸 증명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뭘 믿을 때는 믿으면 되잖아. 난 덕이 되면은 이렇게 믿었을 때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덜 지쳐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백사님 한 5분쯤 쉬었다 하는 게 좋겠죠? 예. 5분쯤 쉬었다가 이제 제 얘기는 다 했고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 뭐 각자 우리가 주제가 너무 많잖아요. 행복, 인문학, 철학, 과학 뭐 제 얘기든 각자 얘기든 간에 뭐 조금씩 돌아가면서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2분은 안 넘게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좀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분쯤 쉬고요. 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